네,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심사 1소위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왜곡죄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 소속이십니다. 그리고 취재편의점 500만 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님 모셔서 법사위 소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500만 위원장 이성윤입니다. 예. 500만이 될 때까지 직접 뛰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77만밖에 안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곧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하고는 이제 저희가 조만간 그 전주에 가서 지역 방송도 한번 힘차게 해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 전북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네, 아유, 그 각오와 결의로 비상개업 일주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년인데요. 의원님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시죠? 보니까 저 조지호 청장이 어제 증언했는데 월담한 의원들 모두 체포하라라고 했잖아요. 예. 저는 그날 그 보좌관한부터 전화를 받고 나 가짜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이건 가짜 뉴스야 생각했는데 아주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엄청난 속도로 왔고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님 몇 시 도착하셨어요? 제가 한 11시 한 반쯤 여기 왔는데요. 이미 경찰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문으로 못 들어가서 막혀서 오른쪽으로 계속 오는데 이 국회담 헌정관 옆으로 좀 오는데 거기도 경찰이 못 가게 막아요. 맞아요. 경찰이 다 삥삥 둘러쳐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오던 그 여성 여섯 분 정도가 이분 국회의원이니까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경찰을 막고 저를 들어올려서 던져버렸어요. 와,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때 감동이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는데 정말 헬기가 막 내리고 있더라고요. 헬기 소리 계속 크게 들렸죠. 그렇죠. 들어가서 정말 거의 슬라이딩 하다시피 들어갔는데 제 옆좌석에 이제 박선은 의원이 제가 같은 짝꿍이었는데 이제 둘이 걱정을 많이 했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박선은 의원 말이 그래요. 우리 다 잡아다 수장시킨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이제 개머리판으로 몇 대 맞겠구나. 뭐 어느 쪽을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수준이 아니라 수장. 수장시킨단 말이 정말 그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몸을 쇠사슬로 묶자. 전부 다 연결시키면 못 들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요. 정말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우왕좌왕해가지고 불안한 사람 빨리 손을 들어서라도 의결하자. 아니야 절차 지켜야 한다는 의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근데 막 밖에서는 막 들어오니까 개헌군이 거의 막 총 쏜다 그러고. 그때 생각하면 참 진짜 아찔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내란 2년 전에 그것은 쿠데타했다는 책을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현실화되는 걸 보고 정말 윤석열스럽다. 정말 그 무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대로 했구나. 재판 과정에서 그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 스스로 정말 내 탓이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진짜 검증 똑바로 해야 된다 우리 언론들이. 맞습니다. 저는 다짐을 합니다. 어떤 공직 후보자여도 언론이 정말 치밀하게 당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가 어느 당 소속이든 정말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 언론들이 검증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모습이 검찰에 있을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무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제가 처음에 막 윤석열이 나한테 욕했다. 뭐 이런 수사 뭐 해서 관련해서 뭐 욕도 하고 이 자식 저 자식 했단 말 해도 믿질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었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랬는데 법정에서까지 욕하는 거 보니까 야, 여인형 방첩사령관 상대로 막 욕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평소에 어떻게 법정에서 다 실시간 라이브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서 저렇게 욕을 하니 카메라 꺼졌을 때는 오죽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초동에서는 더 심합니다. 화내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보통 화낸다, 또 대노한다, 경노한다. 이게 서초동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윤석열이 그 보도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화냈다, 대노했다, 경노했다. 끔찍합니다.
자, 어제 국회 예. 법사위에서 내란 재판부, 그 다음에 이제 법 왜곡죄, 그리고 공수처 개정안 세 가지를 이제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의원님 1소위 예, 위원이시죠? 1소위입니다. 저는 예. 1소위도 되고 예. 2소위도 가고 예. 예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의원님 저만 유일하게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바쁘게 일하시는군요. 거기다가 또 법률 위원장.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1소, 2소위를 잘 구분 못하는데요. 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그 법원,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이런 감사원. 감사원 예. 이런 법제와 사법에 관한 네. 부분만 전담하는데 전체 심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18분이 네. 그 소위를 나눕니다. 첫째 고위법안이라 해가지고 네. 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두 1소위에서 하고요. 네. 2소위는 법사위 위에 네. 나머지 17개 상임위에서 상임위. 오는 사건을 법사위 모두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법이 다 옵니다. 예. 그다음에 3소위가 있는데 그건 예산. 예. 4소위는 청원인데요. 예. 저는 1, 2, 3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뭐 위헌이다 어쩌다 막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위헌 아니다라고 그렇죠. 정리가 됐는데도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야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재판 지규현 판사 때문에 지금 다들 골침을 그렇죠. 앓고 있거든요.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지지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게 됐는데 네. 이제 요지가 그렇습니다. 기존의 재판은 하던 것은 신속히 된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네. 안 되는 재판만 1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옮기고 그다음에 항소심부터는 모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예. 구조죠. 아,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들은 이미 진행된 전체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 5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그 일반 이적죄 이거는 처음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1심 선고 후에 항소심부터 내란 전담으로 간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그 전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변론 종결된 사건은 그대로 선고하게 하고 변론 종결. 그 지금 아직 변론 종결 안 됐지 않습니까? 지규현 안 됐습니다. 예. 안 됐으면 바로 이첩이 가능하게 하고 대신에 빨리 재판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한 재판 결과를 바로 인정할 수 있도록. 아, 근데 그 판사가 이거 사건 기록 검토할 시간이면 뭐면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 그건 간이 공판 절차로 해서 바로 인정하면 됩니다. 아, 간이 공판 절차로 그 바로 인정을 그 전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재판부 구성. 재판부 구성은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3분, 판사회가 3분, 판사회의 3분,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3분 추천해서 그 9분이 판사를 2배 더 추천해서 대법원, 그러면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죠. 예, 대법원장이 그럼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천 자체가 여기에 법원의 입김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평판사, 이 판사회의는 공정하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지성이고요. 판사들이 다 이렇게 전국의 판사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요. 훨씬 공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추천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자꾸 국회에서 하면 뭐 이원이 많이 논란이 생기니까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려면 국회보다는 헌법재판소장, 법무장관,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이 그 법무부 장관이 행정인 거죠. 행정이죠. 그다음에 판사회의가 입법이고 사법이고 판사회의가 사법이고 저희 입법부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그래도 그래서 국회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것은 상권분리 위반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장을 대신 넣은 거죠. 대신 넣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소위 통과를 했으니까 어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본회의로 올라가는 절차가 바꿔지면 언제쯤 이게 그 매조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대표님도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었어요. 가능한 본회의
우리 12월 달에 통과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 왜곡죄 네. 이것도 통과됐습니다. 법 왜곡죄도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 왜곡죄에 따라서 재판을 형해화시키거나 이상하게 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없었죠 그동안. 그렇죠. 예. 법 왜곡죄라는 게 예. 사심을 가지고 예.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현저히 바라는 법 해석을 하거나 예. 또는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히 네. 이런 경우에 처벌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법원이나 예.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새로운 죄를 예. 저희가 새로운 형법을 맡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경종을 많이 울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세 가지, 예. 특히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공수처의 기능이 약화돼 있다. 그래서 강화돼야 된다는 주장과 뭐 없애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공수처는 뭐 당근과 채찍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수사관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수사관을 좀 늘려주고, 충원. 예. 그다음에 수사 대상을 약간 늘리는 예. 그런 공수법을 일부 개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 국수본, 예. 그다음에 이제 중수청 예. 이 3개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예, 맞습니다. 서로 상호교통하지 않은 가운데 경쟁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예.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검찰이 집단 행동을 해도 예. 또 검찰이 수사기관의 종사자들이 이런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네. 자기들이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소방망이. 팔이 안으로 굶게 마련인데 애기 보러 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판사들이 그런 사람들 지금 다 맞습니다.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점을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근무 시간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평범한 시민들이 했다면 아마 다 그냥 난리가 났을 텐데 자기들은 법 위에서 군림하니까 이렇게 산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못 하도록 예. 22대 국회가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22대 초선 의원님들은 진짜 그냥 다 뭐 제가 보기에 한 4, 5선급의 일을 초선 기간에 다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1년 사이에 참 여러 번 그렇습니다. 일생 겪을 수 없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 강도가 역대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최근 들어서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예. 누가 이 내란을 기획했을까? 내란의 기획자는 누군가? 예. 사실은 그게 12월 3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던 그 순간부터 1년 내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부였습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결국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특히나 오늘 중앙일보가 비상계엄 1년 비화를 전하면서 계엄이 딱 터지고요. 계엄이 딱 터지고 바로 10분 정도 사이에 전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사 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계엄은 성공했다. 예. 이재명도 끝났고 한동훈도 끝났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비판하지 마라. 예. 뭘 알고 있었나?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길래 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범위가 넓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수사의 촉으로 볼 때 누가 이 비상계엄의 기획자였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3대 특검이 공통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향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윤석열 정권 내내 부의재료가 누구냐? 김건희라는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박성리 장관이 창원지검 수사보고서를 김건희한테 보고했다는 보도가 봤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장관이 김건희한테 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네. 역시 부의재료라는 것이 확인됐구나. 그런데 결국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지휘하고 또 지시하고 이런 구조라면 분명히 비정상적인 구조잖아요. 네.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게 바로 내란 세력들이라고 보고요. 이들이 예. 이걸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 수사 못하게 만들고 예. 또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경까지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법 카르텔. 사법 카르텔 또는 뭐 정치적 운명 공동체 네.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막 맨날 술만 먹고 뭐 허세 부리고 뭐 과격하고 욕이나 하고 이런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간판으로 걸고 그 뒤에서는 국정의 이제 운영의 주체로서 김건희가 여러 사람들과 뭐 내통을 하면서 국정농단을 하고 그리고 김건희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뒤에서 또 이권을 챙기는 삼중구조. 그렇죠. 예. 예. 이런 것이 모두 이제 내란 세력이 돼서 네. 결국은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보고요. 네. 결국 김건희 수사 못하게 막은 거라든가 네. 또는 계엄을 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내란 세력들이 자기들이 기득권 또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비정상적인 국가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네.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 씨가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가지고 따로 보관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했을까? 정상적인 장관이라면 여사님이 자꾸 이런 걸 보내시는데 대통령이 이런 거 못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 막 난리를 쳤을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은 김건희랑 했나? 법무장관이 정말 대통령 부인 김건희한테 이런 수사 보고서까지 보내서 보고를 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역대 장관 중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지만 이런 수사 보고까지 영부인한테 보냈을까요? 저는 실시간으로 보고를 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상상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더군다나 이런 거 수사 어떻게 됐느냐, 수사 상황까지 물었다는 거 보면 사실상 법무장관을 통해 수사 지휘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정권은 제가 아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도한 일을 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증좌들이 나오고 있지만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예. 이제 14일도 안 남았어요. 오늘 2일이니까 예. 이제 12이틀 남았는데 박성재 장관에 대한 영장 한 번 더 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예. 근데 이미 끝난 건데 뭐 해봐야 되겠냐 시간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만들면서 네. 그 영장 청구를 예.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보도록 했습니다. 영장 청구를 예. 저는 박성재 장관 그럼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죠. 별도로. 예. 네. 내란 사건만 보는 내란 사건만. 영장을 보는 예. 김건희 만드는 건데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김건희 사건도 이제 결국은 예.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할 수 있죠. 저희가 내란 특검만 한 게 아니고 네. 또 그 외에 내란과 관련된 수사 예. 상황은 모두 전담 재판부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 그건 들어가고요. 저는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내란 특검 한다 하면 보통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몇 달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 특검은 16가지, 예. 내란 특검은 12가지, 예. 그리고 최혜병 특검 6가지잖아요. 예. 이런 것을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되는 제대로 못한 상황이 있어요. 이러면 국민들이 제가 지역구 내려가면 걱정을 많이 해요. 네. 제대로 규명된 거냐. 저는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제도 제가 기자회견했지만 윤석열이 그 대선 기간에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검찰이 수사를 안 하거나 네. 또 편파적으로 불기소를 해줬어요. 이걸 수사해서 기소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100만 원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받게 만들면 예. 국힘이 받은 397억 원 토해내야 된다. 예. 저희가 그 특검법을 설계할 때 예.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죄도 예. 수사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네. 중단시켜 놨습니다. 예. 특검 수사 기간 내에는. 어허.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저희가 기소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예. 반드시 기소해서 예. 100만 원 이상 받게 해야 된다. 예. 어저께 촉구를 했고요. 예. 특검이 그렇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일도 진도가 안 나간 것 같고 그다음에 허위 사무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사무소 불법 선거사무소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그 2차 특검이 필요하다. 어제 정청래 대표도 그렇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내란 청산이 완전하게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제가 취재해 보니까요. 아직 뭐 입장을 밝히기는 좀 그런데 일부 고위공직자들은 이거를 그냥 수사기관에 이첩해야지 2차 종합특검을 하면 되겠냐라는 입장을 밝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워낙 그 대통령실도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뭐 온건파부터 매파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이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당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16개 내란 특검은 6가지, 그다음에 12가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16가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특검법에 의하면 국수본으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수본이 수사를 하면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수사하면 하니까 또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공정하다고. 그렇죠. 그러면 제3의 기관 특검을 해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아직 수사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서 저는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당내에서도 예산 지금 이런 내란 전단 재판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급하고 특검 수사기간이 조금 남아있긴 했기 때문에 지금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표가 어저께 정청 대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고 그 논의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다시 나와서 여기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차 종합특검 하자는 것은 무죄 나올까 봐 또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거다. 근데 일단 저는 무죄다 이런 상상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내란은 여전히 내란으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실은 그 외환까지 일으키려고 전쟁까지 획책했던 사람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죄 나올까 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오늘 추경호 영장 신문 있지만 추경호 영장 발부될 겁니다. 추경호 영장 나옵니까? 저는 확신하고요. 국힘은 국힘 의원들이 대부분 수사 대상이고 나경원 의원도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엄 당일날. 그러면은 이 당은 해산되고요. 자기들 신분도 잃게 되고 또 재산도 국고몰수됩니다. 네, 그렇죠. 그럴까 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추경호로 끝날 일이 아니다. 추경호부터 다음에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실제로 한남동에 달려갔던 32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이 당의 그때 그 18명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던 이 18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90명은 수사 대상일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우세하던데 의원님은 왜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 읽어봤는데요. 영장 꽤 깁니다. 긴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봤어요. 이 계엄이 나면 계엄 동조 세력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각자 정해져 있습니다. 군인들은 경찰들은 먼저 나가서 장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들은 계엄 주요 임무 종사가 되는 거죠. 검찰은 나중에 나가기 때문에 검사를 어떻게 파견할 것인가, 법원은 어떻게 재판부를 구성할 것인가, 사법권을 넘길 것인가 생각하고 또 법무부는 출입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럼 입법부는 계엄에 동조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해야죠. 그렇죠. 이게 최대 협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임무 종사자다. 이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표결 못하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극적으로 못 가게 막으면 정족수를 못 채우면 계엄 해제를 못하니까 계엄이 성공하죠. 그럼 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그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계엄 해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수뇌부 역할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한 거다. 저는 했다고 본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로부터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것이 그렇죠. 그 이상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그 가서 전에 총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서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거나 또 수용소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수거를 해다가 네. 백령도에 가서 뭐 사살하거나 그럴 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대치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경호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 그게 비상계엄 해제 종사자. 방해한 거다. 예,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본다. 예. 저는 그래서 영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덕수 CCTV 다 제출했는데도 예. 기각이 됐고 예. 박성재 2번이나 기각이 됐고 예. 이른바 그 주요 고비라고 판단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다 기각이 돼서 예. 추경호도 구속이 되면 그 뒤가 뚫리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호하려는 법원이 예. 뭐 이미 형평성이나 공정성은 잃었다고 다들 보고 있으니까요. 뭐 내주겠냐. 내란 전남 재판부가 예. 만약에 기각하면 예. 내란 전남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린 거예요. 예. 신속히 돼버릴 겁니다. 추경호 영장 기각이 내란 전담 재판부 예. 엑셀레이터를 밟은 거다. 밟아버린 거다. 예. 밟는 거다. 저는 기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내란을 청산하고 빠르게 좀 국가가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제일 해태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너무 심각하게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사법부가 12.3 내란 날 도대체 뭐 했느냐. 그러니까요. 보도가 이 12월 4일 날 0시 한 40분경에 이미 회의를 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네. 법무부 회의만 해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에 조희대 대법원은 그 당시에 뭘 했는가 밝혀야 되고 국회는 뭘 했는가 밝혀야 되고 네. 행정부는 뭘 했는지 밝히지 않습니까? 네. 행정부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어요. 근데 사법부는 뭐 했는지 지금 안 밝혀지고 네. 이번에 입법부가 뭘 했는지 이거 밝혀서 추경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고요. 사법부도 이제는 내란 청산에 협조를 해야 된다. 네. 만일에 내일 한 새벽쯤에 영장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기각되면 12월 3일 내란 1주년 되는 날 네. 기각함으로써 법원은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멀리 벗어난 내란 세력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이 무슨 비판을 받고 있냐면 헌법과 법치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네. 내란 세력의 최후보루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란 세력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죠. 예. 그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법원행정처, 법무부, 경찰청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법원행정처는 고소고발 남발 뭐 이런 등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경찰청은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또 고소고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맞고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요점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법사위에서 그게 그 법원, 검찰, 경찰 마치 자신들의 그 신성 불가침 권한, 마치 시해복권 같은 권한 한 번도 이런 법 왜곡죄로 처벌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치 불가침의 신성한 권한을 침해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이나 법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 우리가 잘못 결정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 잘못 수사하면 편파 수사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고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반에 검사 탄핵, 판사 탄핵할 때 어떻게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느냐. 그렇죠. 마치 무슨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했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들에게. 그렇죠. 이게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명백히 증거를 조작했거나 또는 명백히 이런 증거를 채택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어버렸거나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사특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 처벌하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만 수사하면
처벌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연말인데 후원금 계좌 다 차셨습니까? 안 찼습니다. 어머나. 야, 이성윤 의원님처럼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열일하시는데 아직 후원 계좌가 안 찼다니까 좀 놀랍네요. 저는 용산 여기 매주 예. 금요일 날 금기월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용산역에서 어떤 만남 시민께서 3,000원을 주시면서 정치자금 오시라고 주시기도 하고. 아이고야. 근데 제가 이거 계좌로 넣어 주십시오라고 예. 알리고 있는데 예. 제가 제 정치자금 계좌를 별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좀 죄송스러워서 경기도 안 검사장 그렇고 출신이라 예, 그런 걸 잘 못하시는데 네. 예, 이성윤 의원님 후원 계좌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모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하는데 의원님도 적극 의정 활동에 필요한 거니까요.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500만 반드시 달성하고 네. 또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 또 잘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서고 알겠습니다. 검찰 사법도 바로 서고 그렇게 하지 네,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성윤 의원님의 후원 계좌를 강조하고 또 우리 의원님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의 구독자를 명품 늘려주시는 편의점이 것을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